초대받지 못한 아내의 그림 일기. 저는 박영숙, 올해 68입니다.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매주 화요일이면 문화센터 미술반에 나가는데 그게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채화로 풍경을 그려볼 거예요. 강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붓을 들면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옆자리 할머니는 영숙 씨, 손재주가 참 좋으시네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림은 제게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남편 도현이는 은행에서 퇴직한 후 요즘 부쩍 바빠 보였습니다. 재단 동창 모임 준비가 있어서 라며 자주 외출을 하더라고요. 결혼 40년 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준비하는 거야? 제가 물으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라고 대답하곤 했죠. 도현이는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인데 요즘엔 오히려 집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전화통화를 길게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진한 그 냄새는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도현이가 쓸 만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아마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넘어온 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선자는 제 대학 동기입니다. 똑같이 68살이고 40년을 함께 해온 절친이죠. 매주 목요일이면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가 우리 나이에 뭐가 그렇게 바쁘냐? 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들이 말이야.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졌어. 맞아. 우리 도현이도 요즘 동창 모임 때문에 정신없어. 저도 맞장구 쳤죠. 선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도현이 오빠가. 그때는 단순히 남편들이 다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선자의 반응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자와 함께 대학 시절 앨범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죠. 와, 이때 우리 정말 젊었네. 선자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한 장의 단체 사진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20명 남짓한 동기들이 모여 찍은 사진인데 도현이와 선자가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이 둘만 살짝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 제가 물었습니다. 선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아, 그때 단체 소풍 때 찍은 거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 둘이 서로 보고 있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선자가 웃으며 넘어갔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선자가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수가 내가 내 남편이랑 더 잘 맞을지도 몰라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단순히 친한 친구끼리 하는 농담으로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묘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도현이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선자하고는 대학 때 얼마나 가까웠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같은 동기였지.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도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뭔가 방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그 이상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일주일 후 도현이의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작은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로즈가든 꽃집이라고 적혀 있었고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을 보니 10,000원. 그리 비싼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다른 거였어요. 도현이가 저에게 꽃을 사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거든요.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요즘엔 꽃 선물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꽃을 샀을까요? 여보, 이거 뭐야? 영수증을 들고 물어봤어요. 도현이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거 동창 모임에서 추모하는 선생님 영정에 올릴 꽃이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추모, 누가 돌아가셨는데? 김 교수님, 너는 잘 모를 거야.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더 캐묻기엔 애매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건 분명했습니다. 목요일 선자와 평소 가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선자에게서 그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수 냄새 말이에요. 선자야, 향수 바꿨어.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전에 새로 산 거야. 어때? 선자가 손목을 제 코 앞에 갖다 댔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도현이의 외출 시간, 영수증, 그리고 지금 이 향수 냄새까지. 선자야, 혹시 우리 도현이 만난 적 있어? 뭔 소리야? 만날 일이 있겠어. 선자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딸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요즘 뭐 하셔? 동창 모임 준비한다고 바빠. 그런데 엄마, 아빠가 단체 카톡방에서 되게 주도적으로 연락하신다던데요. 삼촌이 그러더라고요. 단체 카톡방. 네, 동창 모임 카톡방 있잖아요. 전 그런 카톡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연이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도현이가 그룹 대화를 주도한다고요? 평소 소극적인 성격인 사람이? 지연아, 그 카톡방에 엄마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엄마 안 계세요. 이상하네요. 부부인데 왜 엄마만 빠져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참여하는 카톡방에 저만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일부러 저를 빼놓은 걸까요? 그날 밤 도현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동창 모임 카톡방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카톡방, 그냥 남자들끼리만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지연이가 그러는데 당신이 주도적으로 연락한다던데. 도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연이가 왜 그런 말을 하지? 그냥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도현이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결혼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조각들을 맞춰보려고 했죠. 향수 냄새, 꽃집 영수증, 카톡방에서의 배제, 그리고 선자의 어색한 반응들까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도현이가 동창 모임 준비 때문에 나간다고 할 때 저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도현이는 시내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만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도현이가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선자에게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장미 말입니다.
선자는 그 꽃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도현이는 선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가게 앞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분 정도 후 그들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도현아, 선자야.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현이는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이건. 선자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오해야, 영수가. 정말 오해야. 선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해. 그럼 이 장미는 뭐야? 향수는 뭐고? 나만 빼놓은 카톡방은 또 뭐야? 도현이가 입을 열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변명으로만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게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자가 전화를 했어요. 영수가, 만나자. 얘기할 게 있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진실을 말할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선자는 시내가 아닌 외곽의 작은 주택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제가 물었어요. 잠깐만, 안에 들어가 보자. 작은 2층 주택이었어요. 정원에는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청년이 선자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민호야, 이분이 박영숙, 이모씨야. 내가 늘 얘기했던. 선자가 소개했어요. 장민호라는 그 청년은 38살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이 도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판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를 했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선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앉아. 이제 모든 걸 말할게. 거실에 앉자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민호는 도현이 오빠의 아들이야. 뭐라고? 40년 전 내가 유산했을 때 기억나지? 그때 나와 도현이 오빠가 한 번의 실수로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제가 첫 아이를 잃고 슬퍼하고 있을 때 남편과 제일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호를 낳았지만 혼자 키웠어. 도현이 오빠는 가정이 있으니까.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아버지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도현이의 최근 행동들, 선자와의 만남들, 그리고 이 숨겨진 아들까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현이의 서재 맨 아래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편지들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들은 대부분 선자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성장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민호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요.
물론 당신을 부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쁠 거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써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정말 똑똑해서 반에서 1등을 했답니다. 당신을 닮은 것 같아요. 민호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변했어요. 당신의 중학생 시절 사진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류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송금 기록들도 있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선자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교육비, 생활비 명목이었죠. 가장 최근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어요. 이제 경제적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한 번쯤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해드려요. 물론 영숙이 언니가 알게 되면 안 되지만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최근 도현이가 자주 외출한 이유, 선자와의 만남들, 그리고 제가 배제되었던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그 주말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참석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도현이와 선자는 당황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모임 장소는 호텔 내 레스토랑이었어요.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평소라면 즐거웠을 자리였지만 그날의 저는 달랐어요.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도현이와 선자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거든요. 도현이와 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수가 여기서 이러지 마. 도현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40년 전 제가 유산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저 몰래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죠.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뭔 소리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는 지금 38살이고 장민호라고 해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제 남편은 그 아이의 양육비를 대고 있었습니다. 선자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현이도 고개를 숙이며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40년 우정과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날부터 저는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는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40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컸거든요. 혼자 지내면서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모든 감정들을 캔버스에 담아냈죠.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결국엔 해방감까지. 그리고 그 경험들을 글로 쓰기도 했어요. 한 여자의 솔직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책으로 엮었죠. 제목은 초대받지 못한 아내의 그림 일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3개월 후 저는 시내 대형 서점에 갔어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거짓된 삶이 끝나고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68배 나이에 찾은 자유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서점을 나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달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